이제 시장이 지금 2%대, 1.6%대 좀 빠지고 있는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멘탈이 좀 깨지신 분들이 있어서 뭐 해당 내용들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 중장기 포트를 운영하는데 유의할 점, 뭐 단타를 운영할 때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 약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같이 엮어서 할 거고 일단은 중장기 포트 조심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의를 해야 될 점, 유의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중장기 포트를 생각하다 보면은 그 다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바닥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자,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초보자분들, 바닥 자리를 잘 알 수 있나요? 없겠죠. 바닥 자리를 찾기보다는 높은 자리가 아닌 곳을 찾으면 돼요. 또는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곳을 찾으면 돼요. 어떻게? 밑에 있는 내용처럼 분할 매수로. 위에부터 할게요. 다시 자리로. 자, 자리를 보다 보면은 이제 많은 뭐 영상들을 보시고 많은 내용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바닥 자리나 낮은 자리,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을 때 잡으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많이 떨어진지 알아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하면은 한 1년, 2년 안쪽으로 하신 분들 모른단 말이에요. 바닥 자리로 생각해서 비중들 다 들어갔더니 좀 더 빠지게 되면 괜히 멘탈 흔들리고 괜히 멘탈 짜증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들을 그냥 너무 바닥 자리로 잡기보다는 저는 높지 않은 곳, 위에보다 조금 빠진 곳, 최근에 음봉으로 조금 내려와 준 것부터 천천히 그냥 밑에 있는 내용처럼 분할 매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5,000원 단위로라든지 10,000원 단위로 분할 매수를 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짧게 들어가면은 7, 8분할 매수 정도를 생각을 하고요. 또는 10분할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요. 물론 자금이 컸기 때문에 금액들이 좀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서 좀 익숙해질 수가 있는데, 자금이 적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이 크게 안 와드실 거예요. 왜? 조금만 뭐 첫 번째, 두 번째 분할만 잡았더니 위로 올라가 버렸어. 굉장히 좀 짜증날 수 있거든요. 얼마 수익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끌고 가려고 더 욕심이 나게 되고. 근데 저는 중장기 운영의 큰 메리트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꾸준하게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분할 매수는 꼭 필요하고, 그래서 분할 매수 비중들을 꾸준히 많이 넓혀놓는 연습들. 그리고 어쨌든 돈을 벌면 주식은 복리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벌었던 수익을 다시 한 번 더 이런 중장기주에 투자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내 돈을 벌 수 있는, 욕심부려도 손실나면 욕심난 만큼 손실보기 때문에 욕심을 최대한 줄여서 꾸준하게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내 월급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로 저는 중장기주를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리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대신에 너무 높지 않은 곳에서 분할 매사점으로 잡자.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제 나눠지는 게 뭐냐면 산업이냐 대형주냐요. 대형주로 보통 생각한다면 이제 시가총액 대비 시가총액이 상위 50등이냐 70등이냐 80등이냐 100등이냐 요 안쪽으로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저는 이제 보통 100등 안쪽으로 많이 봐요. 조금 시장들을 조금 메리트 있게 좀 본다. 그리고 조금 이제 안 좋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50등 안쪽으로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왕이면 좀 코스피 쪽으로 많이 보는 편이고,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인 대형주들 쪽으로 저는 좋아하지만 산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산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앞으로 뜰 수 있는 산업에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현재 날짜가 2021년 8월 13일인데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시장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전 세계 시장으로 봤었을 때 자동차로 따졌을 때 자동차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아직까지 완벽히 다 바뀌진 않았지만. 근데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보게 되면 이 전기차에서 뭐를 싸우냐면 전기차는 소프트웨어 싸움이라고 그래요. 안에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고 이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냐, 어떤 기능들을 많이 갖추고 있냐 싸움이란 말이에요. 편의 기능,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뭐가 있느냐. 또는 여기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자율주행.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고 전기차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더 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겠죠. 대충 예를 들어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산업들, 그래서 전기차나 자율주행 쪽에서 종목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멀리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애들은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애들, 4개년도 동안 그냥 수익이 난 애들 많이 보는 편이에요. 산업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산업이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사업 내용들은 정말 좋지만 재무가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악재가 터지게 되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얘네가 테마로 가다가 악재가 터지는 경우에는 급락이 확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냐, 재무적으로 무난한 애들, 재무적으로 막 상장하고 있는 애들 좋지만 최소한 무난은 해야 된다는 거. 4개년 동안 투자도 안 나고 최근에 뭐 유상증자가 나오더라도 뭐 산업 뭐 설비 쪽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뭐 다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금들을 받기 위한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지. 막 직원들 월급이나 아니면 뭐 채무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쓰는 종목들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공시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 재무적으로 무난한 종목들을 봐야 되는 게 산업이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큰 등락폭이 나오는 종목들은 아니지만 그냥 무난하게 내가 파동 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장기를 볼 때는 내가 나눠서 산업을 볼 거냐 대형주를 볼 거냐, 그 다음에 요걸 선택했으면 자리를 보고 분할 매수할 준비만 해놓으면 중장기 종목들은 그래도 무난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 중에서 저는 대형주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대형주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앞으로 많이 갈 수 있는 또는 산업들을 그렇게 끼고 있는 종목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 중장기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시겠죠?